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결국엔 수혜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식 날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전부터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때 공약을 했었던 게 있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1년마다 BTC를 몇 개씩 해서 총 5년 동안 100만 개의 BTC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매도를 금지까지 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한다라고 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소 20년까지는 이 자본시장이 풀리지 않게끔 미국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라는 정책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채택에 대해서도 공약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트럼프 했어요. 자, 트럼프가 대선 후보일 때는 나 대통령 뽑아달라, 내가 뭐든 다 해주겠다 하면서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0%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다? 100%가 아니라 전략자산 채택의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100%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트럼프의 결정만 남은 거야.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취임식 날에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나라고 돼 있죠.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대선 후보 시절 자기가 공약했었던 거예요. 100%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할 거고, 그 비트코인 전략자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년에 몇 개씩 해가지고 총 5년 동안 비트코인을 100만 개였나요? 1년에 20만 개씩 해서 5년 동안 100만 개를 향후 20년 동안 시장에 매도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놓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법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방해거림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는, 그리고 우리 연준은 비트코인 자산으로 채택 안 할 거고 비트코인을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연준 측 파월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거부를 행사를 했죠. 그런데 거부를 행사해도 제가 그때 아마 중요한 지표 발표였을 거예요. 그 기자회견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연준에서 지금은 거부를 하는 게 큰 충격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뒷배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그냥 어림없지, 연준? 너네 그냥 거부하든 말든 내가 행정명령 발동하면 그건 그냥 자산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한 적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왜 안 됐어? 대선 후보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취임식에 몇십 가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 임기 첫날에 몇십 가지의 이 정책을 그동안 고려했던 걸 사인을 하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말이 곧 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 당장의 연준의 거절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악재가 만약에 대선 후보자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악재가 안 될 수가 있다. 왜? 권한명령으로 그냥 사인해버리면은 이거 승인되거든. 그러면 연준도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안에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모두가 하나같이 연준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 안 한다고 하는 이 스탠스를 과연 트럼프 취임식 날에 강경하게 발언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놓고 있고, 거기에 첫 번째가 비트코인 비축의 행정명령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 취임식 날 첫 번째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행정명령 사인을 하는 순간 승인이 되는 거고, 승인이 되는 순간 이제 이 연준의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은 전부 다 뭐다? 힘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발설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트럼프가 강경하게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는 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미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죠. 그런데 트럼프가 딱 임기 첫날 되면 국가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까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차피 뻔히 알아. 자기가 대통령 했을 때도 부채가 얼마나 많았었던 걸 알고 지금 더 늘어난 거를 잘 알고 있고, 왜? 산업은 발전을 하고 산업에 대해서 뭐다? 이게 현존 산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바이오, 그리고 AI,
뭐 이렇게 혁명적인 산업들, 이러한 혁명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지원금을 줘야 돼요. 정책 지원금을. 그러면서 지금은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이 산업들이 만약에 미래에 끌어올 수 있고 이득을 줄 수 있다면은 당장 부채를 끌어내서도 산업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뭐 있었어요? 전기차 있었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실행할 때도 예전에 한 5년, 7년 전에도 7년이 더 됐구나. 한 10년 전쯤이죠. 10년 전쯤부터 한 7년 전쯤만 하더라도 전기차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전기로 어떻게 충전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니부터 해서 뭐 자동차는 휘발유랑 경유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전기로 충전하냐 무슨 미니카냐 이러면서 이상한 말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의 부채 다 끌어다가 결국엔 이 산업 살려놓으니까 이거 산업으로 성공한 데가 테슬라 있죠. 테슬라로 인하여금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부채도 결국에는 감소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를 트럼프 시절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한 번의 미래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고 그 미래 산업에도 AI도 있겠지만 암호화폐도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요 밑에를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도록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인지 여기 지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만약에 행정명령이 현실화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상승을 보인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다?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일날 승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인을 한다. 그러면 잠깐 반짝이는 별 정도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아싸리 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정책이라든가 뭔가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가 아니라 비축 플러스 가상자산에 따른 보호법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죽지 않도록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 뭐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즉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든지 그게 기관 투자자를 하여금 혹은 외국인들을 하여금 의무적인 매수세로 꾸준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의무적인 매수세, 의무적인 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면은 엄청난 상승 나옵니다. 엄청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어도 몇 가지 정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죠?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분명. 왜? 지금 모두가 암호화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산업도 바라봐야 되고 뭐 주식시장도 살려야 되고 부동산 시장도 살려야 되고 재정권 뭐 혹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도 다 정책을 바꿔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바꿔놔야 되는데 암호화폐 정책이 끝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행정명령은 취임 1일차가 아니라 뭐다? 1년 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가 뭐냐면 영어인데 어떠한 만약에 문제라든가 해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행동을 세우는 혹은 뭐 전략적인 거를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운다고 하죠. 그게 뭐 또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세우면서 단시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아이디어들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또 시장에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입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견해를 계속하게 발설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미 정부에서 기존 보유 자산을 국가 비축 자산 비축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트럼프가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칭찬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칭찬하면 뭐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때는 대선 후보였다.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지금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이 약 27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27조 원이 넘고 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최근에 뭐다? 매각을 구상하려고 해.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시장가로 던지겠다라는 말도 나오죠. 매도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축자산으로 채택을 하냐 마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최대한 보유한다고 하면 물론
27조를 다 보유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예전에 9조 원을 매도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물량이 풀려버리면 이건 또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정책이 한 몇십 가지 중에서도 그 암호화폐 정책만 해도 거기서 지금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가 수백억 원 달러의 비트코인을 새로 인수해서 연방 비축 금과 같은 기름이나 금과 환율 달러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나서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해서 승인까지 해야 되고 승인해서 결국에는 시장에 알려줘야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냥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확정을 안 지어버리면 뭐다? 시장엔 오히려 악재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비축으로 인해서 수익을 36조 원 달러 5경 2,400조 원 규모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비축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 5경이 넘는 5경 2,400조 이 엄청난 돈들이 결국에는 뭐다?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미국의 부채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걸림돌로 잡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징후가 나타나면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이게 뭐야?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거는 시장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말고 새로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안전하니까 이 시장이 안전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은 인식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코인 시장도 안전한 주식시장만큼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인식이 이제 완전한 투자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수요와 다른 공급이 엄청나게 생겨버립니다. 수요와 공급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활성화에 따른 랠리가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1월 20일 날 이러한 얘기들을 하냐 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다고 하더라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다? 정책에 따른 실행을 하겠다. 이 약속을 모든 국민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승인까지 해야 돼요. 사인 승인까지 하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인 이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죠. 당선인 트럼프가 암호화폐 및 기타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장려하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래, 약속을 이행하는 건 알겠어. 근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트럼프는 말이 엄청 바뀌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서명을 하고 각서를 써 사인을 하면 우린 믿어줄게.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진짜 사인하고 승인이 나오면 뭐다? 불장에 다가갈 수 있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1억 5천을 넘지는 못했지만 일단 전고점은 자 뭐라 그랬죠? 이미 넘었어야 되는데 못 넘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장대 양봉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 수급은 뭐겠어요? 정부 자금일 거야 분명. 왜? 정부 자금 중에 속해있는 게 기관 투자자도 있잖아.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얼마예요? 2,900조가 넘어요. 이거 1% 올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땡겨 올리는 것도 뭐다? 일반 개인이 아니다. 세력들도 등급이 있는데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을 세우려면은 무조건 뭐다? 정부 소속되어져 있는 이런 기관 투자자라든가 무언가 정말 강력한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고 여기 신고가였었던 1억 5천만 원대를 이제 트라이 하러 가겠죠. 그리고 원래 애초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한 3일 남았잖아요. 20일까지, 1월 20일 임기까지, 그 취임식까지 이미 선반영이 돼 있었어야 되고, 선반영으로 인해서 이미 전고점 뛰어넘고 신고가의 영역에서 놀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에 트럼프가 첫 대통령이 아니잖아. 트럼프가 그 전 임기 시절에도 계속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는 것까지 우리는 지켜보되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야. 종류가 70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책이 뭔지 봐야 돼. 정책이 나와서 발표를 해서 하나하나 승인하면서 올라가다가 만약에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 안 나오면 이렇게 수직 하락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 2017년, 18년도 그때쯤 기억나실 거예요. 엄청난 폭락장 왔을 때 원웨이로 빼버려요, 이런 거. 특히나 눈 감았다 뜨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자고 일어나니까 막 마이너스 40%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하락장이 언제 되돌림으로 시장이 변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이미 최고점에서 보다 23억 넘게 매도를 해놓고 지금 또한 70만 불이었는데 지금 어느새 87만 불 가까이 수익 중이다. 얼마예요? 지금 하나로 벌써 수익 중인 금액만 12억이 넘어요. 한 12억 한 7천 될 겁니다. 한 6,800, 7천, 12억 한 7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12억을 넘게 수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 12억 7천 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미 익절한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된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챙기기 위해서 이미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더 빠진다,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땡큐가 될 거고, 어느 정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면 이미 신고가의 부근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남은 물량 전량 매도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전량 매도하면 뭐다?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때도 말했겠지만 여러분들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중요한 말 많이 한다고 했죠. 트럼프의 가족 중에 아마 사촌인가 그럴 거예요. 알트코인과 관련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 투자를 한 코인 기업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장관 한다고 했을 때 도지 장관이 진짜 되고 나서 시바이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도지코인이나 뭐 밈코인 관련주들 다 같이 싹 다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계열 직계 가족의 사촌인데 그 알트코인 기업에 투자한 지분 투자한 거는 아직 시장에 조명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기업은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관련 코인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AI 관련 코인 기업이고 플러스 결제 관련 시스템, 지금 막 리플이랑 스텔라르면 이런 것들 막 올라가잖아요.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인데 아직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해가지고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알트코인으로 만약에 비트가 흐지부지하다면, 올라간 상태 흐지부지하다면은 그 알트코인으로 전량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올라갔을 때 전량 매도를 할 것이냐, 혹은 전망을 보면서 이게 가치 투자로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거면 비트코인 물량은 그대로 좀 놔두고 지금 CD에 한 260만 불 정도는 여윳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분할로 알트코인을 차라리 따로 매수를 할 것이냐, 그래서 모아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다각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엔 포트폴리오도 다 모든 방면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계획적으로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오늘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목소리, 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마탱이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그 알트코인과 그 알트코인 기업, 그리고 트럼프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